네. 여배우 김민희와 사랑에 빠져 해외 체류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요. 그동안 관심이었어요. 홍상수 감독이 지금 프랑스에서 영화제 열리고 있잖아요.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말까 관심을 모았는데 드디어 홍상수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글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홍상수 감독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고 또 가수 조영남 씨가요. 어제 또 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속초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 요즘에 뭐 자꾸 속초가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조영남 씨 속내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좀 사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홍상수 감독이요. 프랑스에서 지금 마리세유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홍상수 감독 그 작품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이제 저 마리세유 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의 모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습 드러냈군요. 예, 뭐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 회고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의 수십 년 동안에 작업했던 영화들을 모두 한꺼번에 틀어주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 프랑스 영화계에서 홍상수 감독을 얼마나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나, 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영화 감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자리고, 예.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인데 프랑스에 없으면 몰라도 네. 이미 프랑스에 자기가 간 이상에는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 궁금증은 뭐냐면 여기에 과연 김민희 씨가 그러니까요. 동행을 했느냐, 이게 예. 궁금증인데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홍상수 감독이 약간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수척해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좀 사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좀 약간 그동안 마음고생을 반영한 건지 약간 좀 굉장히 말랐어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홍상수 감독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도 깎았어요. 머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더 단정해 보이니까 더 수척해 보이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프랑스 쪽 그 관계자하고 같이 투샷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예. 상당히 얼굴 표정이 밝아 보여서 지금 홍상수 감독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비교된 거 보니까 좌측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표정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본인 회고전으로 참 거창하게 했었고 네. 바로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회고전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다는 것을 공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뭐 안 좋게 스캔들이 나건 어쨌든 간에 예. 프랑스 현지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네. 프랑스 영화계는 감독이랑 여배우가 스캔들이 나든 말든 네. 그런 거 신경 별로 쓰지 않으니까 예, 그래 여기서는 내가 예술적인 걸로 대접을 받는구나 네. 좀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민희 씨가 조만간 저 영화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18일까지인가 하죠? 예, 한 닷새 정도 더 하는 하죠. 걸로 며칠 더 들었습니다. 남았죠. 예. 김민희 씨가 조만간에 저 홍상수 감독과 좀 모습을 드러내서 뭔가 이 불륜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민희 씨는 끝까지 숨어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숨어 있다보다도 같이 안 나타나는 게 지금 유리한 거죠. 아. 지금 국내 여론이 얼마나 들끓고 예. 결국은 이게 뭐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의 처는 뭐 이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 그 비난이 지금 비등할 때 같이 나타나봤자 예.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홍상수 감독은 지금 한국에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 예. 갔다가 바로 프랑스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길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에 김민희 씨와 공개된 뭐 사진 기자들 앞에서 드러냈다. 네. 이거는 이때까지 이렇게 그 잠적했던 예. 그런 데서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아니 그럼 뭐 예. 효과라는 게 법적인 효과를 말하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둘이가 그 안 나타날 지금 것이다. 프랑스에 김민희 씨하고 같이 가서 호텔에 김민희 씨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 예. 그거는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예. 그렇더라도 공개 석상에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들의 추락, 홍상수 감독과 조영남 씨인데 참 재밌습니다. 보면 가정보다는 사랑. 지금 홍상수 감독 얘기했잖아요. 스태프, 여배우와의 김민희 씨와의 외도. 예전에 뭐 영화 같이 찍었던 스태프와도 잠깐 외도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조영남 씨 볼까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고정관념을 깬 작품 세계. 촬영 당일 만드는 홍상수식 작법.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영화 찍을 때요. 아침에 나와갖고 대본 써갖고 영화 촬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남 씨는 파격적인 그때 화투 소재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기 혐의에 휘말린 거고요. 문화계 대표 부자입니다.
아유, 며칠 전에 전화드렸잖아요. 홍상수 감독이 모친으로부터 1,200억 원의 유산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죠. 김민희와 지금 해외 체류고 이혼 소송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요, 조영남 씨 사는 아파트가 100억 원대 집이라는데 부자죠, 부자. 지금 2차 공판이 예정돼 있고 지금 사기죄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 그 앞두고 있는데, 자, 홍상수 감독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영남 씨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조영남 씨가요, 어제 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속초에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공판에 참석을 한 거죠. 여기에서 조영남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영남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속초서 재판을 할 건지 서울에서 재판을 할 건지 그 결정이 오늘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죠. 대작이라고 법정에서 다 가려질 거예요. 제가 변명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가려질 것을 보고, 대작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검사 측에서는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이 하겠죠. 네, 지난번에는 이 옷차림도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그 조영남 씨 아들인가요? 아들 생일 예, 적혀 자녀들. 거기에 번호 적혀 있는 옷 입고 나타나는데, 어제는 조영남 씨가 공연할 때 즐겨 입는 검정 교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요, 대작 혐의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 굉장히 보니까 네.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고 자신감이 예, 보여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굉장히 절제가 돼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답변을 하게 되면 또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대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오늘 결정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27일 날 네, 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번 다시 보면 딱 교복 차림, 공연할 때 즐겨 입는 교복 차림으로 저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유도 좀 있어 보이고요. 좀 자신감도 뭐 좀 묻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성한 변호사님, 이게 조영남 씨가요, 어제 속초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공판이 있었는데 자꾸만 속초가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좀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조영남 씨? 그러니까 지금 조영남 씨의 네. 그 형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관할은 어디에 있냐면은 피고인의 주소지, 네.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 서울이죠. 서울이죠. 그다음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네. 그런데 조영남 씨 지금 제목이 사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림을 어디서 팔았냐는 거죠. 피해자가 어디 있고, 예. 그게 또 관할이 되고, 그다음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범죄 행위지, 피고인의 주소지 다 관할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영남 씨로서는 지금 속초에 내려가서 재판 받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내려가야 왔다 되고. 갔다 해야 되니까. 예. 그 서울에서 받으면 조영남 씨 편하죠. 근데 검찰로서는 또 속초지청에서 다 수사를 했는데, 네. 속초지청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면 속초지청 검사가 서울로 파견 나와서 공판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 그렇군요. 문제가 심각하게 다투어질 때는. 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이송해야 되거든요. 서울지검으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예. 검찰로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걸 관할이라고 그러는데 예. 관할 이송 안 된다. 그런데 27일까지 그날 재판이 있다면 그날 결정을 뭐 법정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될것 판사님이 같아요? 예. 27일까지 결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속초에서 예. 왜 대작 화가 있잖아요. 송모 씨. 예. 그분의 송기창. 예, 예. 거기 산다는 것 뿐이지. 예. 조영남 씨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은 사기고, 그다음 사기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다음 증인도 와야 되거든요. 사기 피해자들이. 네, 네. 그러면 그 사기 피해자들이 과연 어디에 많이 사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영남 씨 또 집도 서울이고, 그 서울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7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재건 네. 평론가, 이 조영남 씨 관련해서요,
화개장터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개장터 노래가 이제 하동인데 하동. 예. 이 하동군에서 조영남 씨 선처를 뭐 촉구하는 탄원서를 써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원서를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 탄원서 도장 받으러 공무원들이 다녔다고 해서 그것도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뭐 일반인이 다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하동군 입장에서는 네. 화개장터를 오늘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조영남 씨고 그러니까요. 화개장터에서 불났을 때도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모금 콘서트도 했고 예. 요즘도 조영남 갤러리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예,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군도 잘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국민 세금으로 그게 재정적인 예.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조영남 씨 사건에 탄원서 받으라고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원서를 받을 때 받더라도 예. 지역 상인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예. 이런 데서 주도해서 나서면서 뭐 군에서는 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예. 요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너무 마음이 앞서서 공무원이 너무 나섰다가 나갔군요. 너무 그쵸, 나갔군요. 그러다 좀 구설수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동군에서 조영남 씨 동상도 만들었다면서요. 하동군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는 네. 그야말로 은인이죠. 아. 조영남 씨가 화개장터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네네. 하동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으니까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선 거는 좀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홍상수, 조영남 씨 얘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는 깜짝 또 놀랐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 박유천 씨가 지금 뭐 성폭행 혐의로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했었습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백기종 팀장님, 오늘 오전에 저는 이게 소위 우리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네. 찌라시에 이런 내용이 돌아서 에이 설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게 배우 이민기가 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 27일 날 예. 이 밤에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이제 지인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때 어떤 여성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여성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폭행도 당했다. 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네. 결국 경찰에서 이제 자진 출석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게 중간에 이 신고한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해버립니다. 진술도 번복해요? 네. 그러니까 박유천 씨 최초 1차 고소냐고 비슷한 형태. 한박이에요? 그렇게 돼서 네. 결국 다른 여러 명도 함께 폭행 등 소홍치를 부산지검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네. 이민기 씨는 경찰에서 네. 이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 소홍치를 했는데 네네. 관련자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박효천도 공익근무 요원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민기도 공익근무 요원이잖아요. 부산에서. 예. 공익근무 요원들이 지금 연예인들이 맨날 이렇게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민기 씨가 사고를 예. 쳤는지 아닌지는 물론 조사 물론 중이지만 그렇습니다만, 예. 어쨌든 구설수에 오르고 클럽에 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다 전방에서 구슬땀 흘리면서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연예인들은 딱 봐도 몸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튼튼해 보이는데 네. 무대에서 춤도 추고 그런 분들이 공익근무, 뭐 사회복무 이런 쪽으로 빠져서 예. 거기서 좀 그나마 덜 힘든 일을 한다면 좀 이렇게 근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뭐 그래야 될 텐데 아무리 그 퇴근 이후에는 민간인 신문이 된다고 하지만 예, 예. 왜 그 유흥주점에 가고 클럽에 가고 이런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처신이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질타를 받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좀 사회복무, 공익근무 이런 거 하는 연예인들은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집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공익들이 보면 아주 그 힘든 공익도 많습니다. 네. 시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익들 보면 막 거기 공익 수도 많고 군기도 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연예인들이 저도 중앙지법에 있을 때 연예인 2명이 그 중앙지법에 공익하는 걸 봤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법원 이런 데는 아주 근무하기가 좀 편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하기 왜 군대에서 군기가 빡세야지. 예, 예. 뭐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느슨하면 사고 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예인들이 어떻게 된 셈인지 네. 좀 좋은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좀 소위 말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참에 이번 박유천 씨, 이민기 씨 그걸 들어서 네. 병무청에서도 공익을 보내도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예. 연예인이라고 특별 대우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민기 씨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민기가 이제 그 2월 28일 날 네. 새벽에 밤이죠. 밤에 이제 28일에서 네. 29일로 넘어가는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나이트 룸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이거예요. 이민기와 여성이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대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민기랑 여성이. 근데 도중에 일행 3명이 들어왔고 2명은 또 구경만 했고 나머지 1명이 그 여성의 몸을 또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유사 성행위를 한 건 일단 맞잖아요. 이민기가 여성과. 네. 예. 근데 유사성행위 자체가 만약에 합의에 의한 유사성행위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가를 줬다면 성매매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왜 이민기 씨는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했냐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 게 흘러나오는데, 사실 스타로서의 공익 사회복무 요원인데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 과정은 양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기소 의견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방금 앵커 기자 말씀하신 옆에서 구경하는 지인이 네.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같이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서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민기 씨가 뭐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이 상황이 좀 부적절한 거죠. 예. 밤에 그 클럽 룸에서 이민기가 여성하고 유사성행위하고 있고 동료들이 3명이 들어와서 그중에 2명은 또 그걸 구경하고 예. 1명은 또 가서 그 여성의 몸을 만지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이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유명 연예인이 예. 그렇게 뭐 현역이 아닌 그런 어떤 뭐 사회복무라든지 공익근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군복무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뭐 유흥주점이니 뭐 클럽이니 이런 데 가서 혹시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날 밤에 일종의 부킹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득석 만남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방탕한 유흥 생활을 그러니까요. 즐기는 모습이 네. 다른 수많은 일반 국민들 그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심정이라든지 네. 군대에 지금 간 장병들의 심정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아니 같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른바 새칭 뺑이를 뭐 치고 있는데 새칭 네. 예. 왜 누구는 연예인이라고 저희 가서 뽀짝뽀짝 하는 데 가서 여자랑 놀고 있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 병역 의무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사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기 저는- 때문에 연예인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네. 지금 앵커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지금 그냥 1대1로 어디 자기 집에 가서 하거나 뭐 이랬으면 또 괜찮은데 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 성이란 게 가장 인간의 은밀한 부분이고 네. 보호대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동료들이 와서 보고 있는 데서 유사성행위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감이 완전히 상실했다. 이거는 예. 이민기 씨,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연예인들이 어떻게 도덕심이 이렇게 상실돼가지고 동물 같은 행동, 우리가 개들을 갖다 경미를 하는 게 개들은 뭐 백주 대낮에 길에서도 뭐 교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보고 동물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런 욕을 하는데요. 예, 예. 이민기 씨가 만일 했으면 진짜 그런 욕을 먹어도 예. 뭐 그 부당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팬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황당하게도 고작 4,000원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4,000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백 팀장님, 저게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CCTV입니다. 경기도 예. 부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이 그 개인 택시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택시 요금을 내는 척 하다가 도주를 하는데 예. 이때 이제 택시 운전 기사분이 뒤쫓아 가는데 다시 뺑 돌아서 시동을 켜놓은 그 택시 올라타 버립니다. 그러니까 택시비 달라는 걸 안 주고 예. 저 택시를 지금 그렇죠. 오히려 뺏어가지고 예. 도주하는 거예요? 도주를 하는데 예. 뒤로 백을 하면서 할머니하고 택시 기사분을 추돌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3km를 도망을 가면서 네. 결국 다른 차도 추돌을 3대를 하고 네. 5명의 사람들을 부상을 입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사실 4,000원 때문에 이 주지 않고 도망을 하려다가 결국 체포가 됐는데 예. 경찰에서는 강도치상하고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근데 뺑소니 이게 보면은요, 사건으로 저렇게 택시를 처벌을 하는 훔쳐 거죠.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뭐 차가 갑자기 막 360도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또 사람도 들이받고 80대 할머니가 치여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택시 강탈에 뺑소니에 그렇습니다. 연쇄 사고에 네.
종합 세트인 거예요. 종합 세트. 예. 그래서 27세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본인은 이 또 불만을 제기를 했죠. 경찰 조사에서. 예. 갑자기 홍대를 가자고 중간에 했는데 아마 경기도 택시라 서울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택시 요금 4,000원 때문에 네. 저런 형태의 범죄를 해서 네. 결국은 강도치상 그다음에 뺑소니로 구속이 될 이게 놓여 있는 예. 거죠. 정신감정까지 의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누가 나를 네. 쫓아온다고 횡설수설한다고 하니까 예. 이게 혹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약물을 한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저 택시비 4,000원 때문에 저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제주도로 피서들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제주 성산포항에서 이 차량이 돌진을 하는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주의 성산포항에서요 있었던 일인데요. 자, 차가 갑자기 막 저렇게 돌진을 합니다. 차가 바다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차가 아이고 바다에 빠지죠.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게 바다에 빠지자 자 옷을 벗죠. 저 한 남성이 옷을 벗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거 사람 죽겠다 싶어갖고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로프를 저 차에 묶어요. 로프를 차에 묶어서 힘을 합쳐서 로프를 쭉 끌어서 이제 차가 이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112, 119 신고를 했는데 출동을 해서 결국 구조를 그 유리창, 예. 긴 유리창을 깨서 안에 있는 여성, 50대 초반의 여성을 이제 구해내는데 예. 또 이 여성이 보니까 음주를 했습니다. 또 예, 술 마시- 왜 음주를 술 마시고 했는데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네.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성산포항으로 아이코야. 입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예. 저 지금 50대 도항선 그 갑판장이라는 저분이 저는 예.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몸도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물론 그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신체도 있지만 예. 교통사고 당한 상태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그다음에 원래 처음에 맨손으로 차를 끌어당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보세요. 예. 그냥 뭐 지체 예. 없이 옷 벗고 들어가요. 네, 발로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끌어당기는데 예.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저는 저기서 처음에 저게 뭐 차 급발진인가? 근데 예. 급발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50대 여성 네, 운전자는 50대. 그 도로교통법 위반, 네. 이거 음주운전을 입건을 했습니다. 면허 정지네요. 네. 저 보세요. 지금 갑판장 고강호 씨라는 분은 보십시오. 옷 벗고 저 들어가서 예.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저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 저 사람을 구해내려고 지금 계속 헤엄치면서 기계 도움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지금 수영을 해서 자동차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자동차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 예. 안에 있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탈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음주한 50대 여성이 유리창을 어떻게 깨겠는가. 그러니까요. 저대로 그냥 뒀으면은 예.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저분이 그야말로 용감한 저기- 시민으로 이제 구조를 해서 예. 이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성이 큰일 아니라 날 뻔했어요. 음주운전 안 예. 해도 유리창 저거 못 깹니다. 못 깹니다. 그 예. 망치 같은 게 네. 있어야지 깨지. 저 차 유리창이요. 주먹으로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발로 순간이죠. 차거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수가 되면요 실제로 그 실험을 했잖아요. 열리질 않아요. 그 네. 수압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사실 유리창을 깬다고 해도 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그 고강호 씨 이분이 예. 굉장히 용감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구경만 하지 한 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고강호 씨가 구조하는 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저렇게 용기를 냈던 고강호 씨를 좀 저희가 전화 연결해 갖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저기 차가 갑자기 이제 가니까 옷 벗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던데 상황이 많이 긴박했던 모양이죠? 예, 갑자기 차가 바다로 돌진하다 보니까, 예. 뭐 저희도 있는 사람 다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잠깐 갈등할 시간도 없으셨고 바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 차가 그렇게 추락되니까, 일단, 무조건 저분을 살려야 된다. 뭐 그 생각밖에 없고요.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냥 거의 예. 무의식적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 아, 아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구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찔하던데, 저 보세요. 지금, 고 선생님이 저렇게 직접 바다에서 저 구하는 모습인데, 저 때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는 무조건 이제 일단 이 차를 무조건 이제 가라앉기 전에 예. 가 쪽으로 일단 무조건 붙여서 어. 가에다가 일단 저 줄로 묶든지 뭘 네. 하든지 일단 아, 차가 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단 무조건 끌고 나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파도가 밖으로 계속 나가니까 네. 일단 조금 그때 좀 힘들었고요. 일단 네. 무조건 일단 예. 가로 붙일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보면은요, 이게 어떤 평소에 뭔가 교육 같은 거를 좀 받으셨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랜드 1호, 2호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빨리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방 훈련하고 이제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이제 인명구조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제 큰일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 고강호 선생님의 역할이 예, 굉장히 정말 컸습니다. 안 대단합니다. 그랬으면요, 진짜 어떻게 됐을지 네. 사실 네. 생각하기 참 쉽지 않은 싫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 고강호 씨 얘기를 좀 해봤고, 이번에는 이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40대 남매. 그때 이게 이제 얼마나 논란이 컸었습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범행 동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어제 2차 공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 자매에 대해서. 예. 근데 약간 뭐 범행 동기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묵비권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를 뭐 학대했다, 음. 어머니를 뭐 성폭행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예. 바로 아버지가 누나를 그 남매 중에 누나를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저기 아버지가 누나 성폭행했잖아요라고 따지는 가운데 네.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우발적으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네. 우리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라고 결국 누나 성폭행 이 이야기를 또 어제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이 남매 같은 경우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왜 저러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모습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얼굴과 제 실명 그리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은 공개하셔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변호사님,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제 2차 공판에서 저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 누나를 아빠가 예전부터 성폭행을 했고 뭐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위협을 하니까 이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2차 공판에서 또 저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사건 났을 때 돈 문제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 문제인 줄 많은 알았는데요. 여기 우리 평론가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죽일 때는요, 예. 돈 몇 푼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친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딴 동기가 있을 것이다. 예. 그때 폭행만 나왔었죠. 근데 폭행이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왜 1회 공판기일이나 예. 경찰, 검찰 조사 시에 안 나오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제 왜 나왔냐?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예. 법정에서 어떤 법관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지금 정당방위 칼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 아버지 폭행 이야기 나온 거 그것만 해도 있죠. 네, 네. 사실 법관의 동정을 사기에 충분한 이야기였는데 네. 이게 사실 아버지가 딸을 성폭했다는 건 이건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아무리 그 나쁜 아버지고 죽은 아버지만 역시 친아버지는 맞잖아요. 네.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자식들 입장에서 네. 재판정에서 공개를 한다는 게 아주 힘든 이야기죠, 사실은. 예. 이거 이야기 안 하고 딴 걸로 해도 그 법관의 동정을 살 게 충분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성폭행이라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변호사하고 상의하거나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 게 낫겠다. 아무리 부끄럽고 예. 진짜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딸 같은 경우는 진짜 일생을 어떻게 이게 공개됨으로써 네. 어떤 주위의 어떤 따가운 시선 속에 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자기가 그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다면 예. 그 아버지를 비난도 하지만 그 당한 사람도 그렇게
좀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고민 끝에 2차에서 했고 근데 정당 방위 문제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당 방위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예. 지금 두 사람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정당 방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는 법관이 예. 이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처벌하는 게 적당할까 과정에서 아주 형을 감경시킬 때는 정당 방위를 뭐 과잉 방위 인정해 줘가지고 형을 깎아준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남매의 아버지 살해 사건 소식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배우 김민희와 사랑에 빠져 해외에 체류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요. 그동안 관심이었어요. 홍상수 감독이 지금 프랑스에서 영화제 열리고 있잖아요.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말까 관심을 모았는데 드디어 홍상수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글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홍상수 감독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고 또 가수 조영남 씨가요. 어제 또 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속초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 요즘에 뭐 자꾸 속초가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조영남 씨 속내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좀 사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홍상수 감독이요. 프랑스에서 지금 마리세유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홍상수 감독 그 작품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이제 저 마리세유 영화제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의 모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습 드러냈군요. 예, 뭐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 회고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의 수십 년 동안에 작업했던 영화들을 모두 한꺼번에 틀어주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 프랑스 영화계에서 홍상수 감독을 얼마나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나, 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영화 감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자리고, 예.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인데 프랑스에 없으면 몰라도 네. 이미 프랑스에 자기가 간 이상에는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 궁금증은 뭐냐면 여기에 과연 김민희 씨가 그러니까요. 동행을 했느냐, 이게 예. 궁금증인데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홍상수 감독이 약간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수척해진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좀 사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좀 약간 그동안 마음고생을 반영한 건지 약간 좀 굉장히 말랐어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홍상수 감독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도 깎았어요. 머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더 단정해 보이니까 더 수척해 보이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프랑스 쪽 그 관계자하고 같이 투샷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네. 상당히 얼굴 표정이 밝아 보여서 지금 홍상수 감독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비교된 거 보니까 좌측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표정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본인 회고전으로 참 거창하게 했었고 네. 바로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회고전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다는 것을 공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내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뭐 안 좋게 스캔들이 나건 어쨌든 간에 예. 프랑스 현지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네. 프랑스 영화계는 감독이랑 여배우가 스캔들이 나든 말든 네. 그런 거 신경 별로 쓰지 않으니까 예, 그래 여기서는 내가 예술적인 걸로 대접을 받는구나 네. 좀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민희 씨가 조만간 저 영화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18일까지인가 하죠? 예, 한 닷새 정도 더 하는 하죠. 걸로 며칠 더 그렇습니다. 남았죠. 예. 김민희 씨가 조만간에 저 홍상수 감독과 좀 모습을 드러내서 뭔가 이 불륜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민희 씨는 끝까지 숨어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숨어 있다고 나도 같이 안 나타나는 게 지금 유리한 거죠. 아. 지금 국내 여론이 얼마나 들끓고 예. 결국은 이게 뭐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의 처는 뭐 이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 그 비난이 지금 비등할 때 같이 나타나봤자 예.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홍상수 감독은 지금 한국에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 예. 갔다가 바로 프랑스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길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에 김민희 씨와 공개된 뭐 사진 기자들 앞에서 드러냈다. 네. 이거는 이때까지 이렇게 그 잠적했던 예. 그런 데서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아니 그럼 뭐 예. 효과라는 게 법적인 효과를 말하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둘이가 그 안 나타날 지금 것이다. 아. 프랑스에 김민희 씨하고 같이 가서 호텔에 김민희 씨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 예. 그거는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예. 그렇더라도 공개석상에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들의 추락, 홍상수 감독과 조영남 씨인데 참 재밌습니다. 보면 가정보다는 사랑. 지금 홍상수 감독 얘기했잖아요. 스태프, 여배우와의 김민희 씨와의 외도. 예전에 뭐 영화 같이 찍었던 스태프와도 잠깐 외도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조영남 씨 볼까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고정관념을 깬 작품 세계. 촬영 당일 만드는 홍상수식 작법.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영화 찍을 때요, 아침에 나와갖고 대본 써갖고 영화 촬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남 씨는 파격적인 그때 화투 소재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기 혐의에 휘말린 거고요. 문화계 대표 부자입니다. 아유, 며칠 전에 전화드렸잖아요. 홍상수 감독이 모친으로부터 1,200억 원의 유산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죠. 김민희와 지금 해외 체류고 이혼 소송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음주를 했습니다. 또 예, 술 마시- 왜 음주를 술 마시고 했는데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네.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성산포항으로 아이코야. 입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예. 저 지금 50대 도항선 그 갑판장이라는 저분이 저는 예.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몸도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물론 그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신체도 있지만 예. 교통사고 당한 상태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그다음에 원래 처음엔 맨손으로 차를 끌어당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보세요. 예. 그냥 뭐 지체 예. 없이 옷 벗고 들어가요. 네, 발로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끌어당기는데 예.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저는 저기서 처음에 저게 뭐 차 급발진인가? 근데 예. 급발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50대 여성 네, 운전자는 50대. 그 도로교통법 위반, 네. 이거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면허 정지네요. 네. 저 보세요. 지금 갑판장 고강호 씨라는 분은 보십시오. 옷 벗고 저 들어가서 예.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저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 저 사람을 구해내려고 지금 계속 헤엄치면서 예, 기계 도움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지금 수영을 해서 자동차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자동차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 예. 안에 있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탈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음주한 50대 여성이 유리창을 어떻게 깨겠는가. 그러니까요. 저대로 그냥 뒀으면은 예.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저분이 그야말로 용감한 저기- 시민으로 이제 구조를 해서 예. 이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성이 큰일 아니라 날 뻔했어요. 음주운전 안 예. 해도 유리창 제가 못 깹니다. 못 깹니다. 그 예. 망치 유리수가. 같은 게 네. 있어야지 깨지. 저 차 유리창이요. 주먹으로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러니까요. 위험한 발로 상황이죠. 차거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수가 되면요 실제로 그 실험을 했잖아요. 열리질 않아요. 네. 그 수압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사실 유리창을 깬다고 해도 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그 고강호 씨 이분이 예. 굉장히 용감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구경만 하지 한 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고강호 씨가 구조하는 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저렇게 용기를 냈던 고강호 씨를 좀 저희가 전화 연결해 갖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까 저기 차가 갑자기 가니까 옷 벗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던데 상황이 많이 긴박했던 모양이죠? 예. 갑자기 차가 바다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 뭐 저희도 있는 사람 다 정신이 없었죠.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잠깐 갈등할 시간도 없으셨고 바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 차가 그렇게 추락되니까 일단 무조건 저분을 살려야 된다. 뭐 그 생각밖에 없고요. 뭐 다른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냥 거의 예. 무의식적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 아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구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찔하던데 저 보세요. 지금 고 선생님이 저렇게 직접 바다에서 저 구하는 모습인데 저 때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는 무조건 이제 일단 이 차를 무조건 이제 가라앉기 전에 예. 가쪽으로 일단 무조건 붙여서 가에다가 일단 저 줄로 묶든지 뭘 네. 하든지 일단 차가 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단 무조건 끌고 나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파도가 밖으로 계속 나가니까 네. 일단 조금 그때 좀 힘들었고요. 일단 무조건 일단 예. 가로 붙일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보면은요, 이게 어떤 평소에 뭔가 교육 같은 거를 좀 받으셨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랜드 1호, 2호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빨리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방 훈련하고 이제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인명 구조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제 큰일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 고강호 선생님의 역할이 예, 굉장히 정말 컸습니다. 안 대단합니다. 그랬으면요, 진짜 어떻게 됐을지 네. 사실 네. 생각하기 참 쉽지 않은 싫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 고강호 씨 얘기를 좀 해봤고, 이번에는 이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40대 남매. 그때 이게 이제 얼마나 논란이 컸었습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범행 동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어제 2차 공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 자매에 대해서. 예. 근데 약간 뭐 범행 동기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묵비권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를 뭐 학대했다, 어머니를 뭐 성폭행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예. 바로 아버지가 누나를 그 남매 중에 누나를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저기 아버지가 누나 성폭행했잖아요라고 따지는 가운데 떠나서 이 상황이 좀 부적절한 거죠. 예. 밤에 그 클럽 룸에서 이민기가 여성하고 유사성행위하고 있고 동료들이 3명이 들어와서 그중에 2명은 또 그걸 구경하고 예. 1명은 또 가서 그 여성의 몸을 만지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이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유명 연예인이 예. 그렇게 뭐 현역이 아닌 그런 어떤 뭐 사회복무라든지 공익근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군복무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뭐 유흥주점이니 뭐 클럽이니 이런 데 가서 혹시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날 밤에 일종의 부킹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득석 만남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방탕한 유흥 생활을 그러니까요. 즐기는 모습이 네. 다른 수많은 일반 국민들 그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심정이라든지 네. 군대에 지금 간 장병들의 심정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아니 같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른바 새칭 뺑이를 뭐 치고 있는데 새칭 네. 예. 그 누구는 연예인이라고 저희 가서 뽀짝뽀짝 하는 데 가서 여자랑 놀고 있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 병역 의무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사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기 저는- 때문에 연예인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네. 지금 앵커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지금 그냥 1대1로 어디 자기 집에 가서 하거나 뭐 이랬으면 또 괜찮은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 성이라는 게 가장 인간의 은밀한 부분이고 네. 보호대 어떻게 보면 남의 눈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동료들이 와서 보고 있는 데서 유사 성행위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감이 완전히 상실했다. 이거는 예. 이민기 씨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영화 같은 건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연예인들이 어떻게 도덕심이 이렇게 상실돼 가지고 동물 같은 행동 우리가 개들을 갖다 경미를 하는 게 개들은 뭐 백주 대낮에 길에서도 뭐 교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동물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런 욕을 하는데요. 예, 예. 이민기 씨가 만일에 했으면 진짜 그런 욕을 먹어도 예. 뭐 그 부당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팬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황당하게도 고작 4,000원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4,000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백 팀장님, 저게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CCTV입니다. 경기도 예. 부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이 그 개인 택시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택시 요금을 내는 척 하다가 도주를 하는데 이때 이제 택시 운전 기사분이 뒤쫓아 가는데 다시 뱅 돌아서 시동을 켜놓은 그 택시 올라타 버립니다. 그러니까 택시비 달라는 걸 안 주고 예. 저 택시를 지금 그렇죠. 오히려 뺏어가지고 예. 도주하는 거예요? 도주를 하는데 예. 뒤로 백을 하면서 할머니하고 택시 기사분을 추돌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3km를
도망을 가면서 네. 결국 다른 차도 추돌을 3대를 하고 네. 5명의 사람들을 부상을 입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사실 4천 원 때문에 이 주지 않고 도망을 하려다가 결국 체포가 됐는데 예. 경찰에서는 강도치상하고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근데 뺑소니 보면은요, 사건으로 저렇게 택시를 처벌을 하는 훔쳐 거죠.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뭐 차가 갑자기 막 360도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또 사람도 들이받고 80대 할머니가 치여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택시 강탈에 뺑소니에 그렇습니다. 연쇄 사고에 네. 종합 세트인 거예요. 종합 세트. 예. 그래서 27세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본인은 이 또 불만을 제기를 했죠. 경찰 조사에서. 예. 갑자기 홍대를 가자고 중간에 했는데 아마 경기도 택시라 서울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택시 요금 4천 원 때문에 네. 저런 형태의 범죄를 해서 네. 결국은 강도치상 그다음에 뺑소니로 구속이 될 이게 놓여 있는 예. 거죠. 정신감정까지 의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누가 나를 네. 쫓아온다고 횡설수설한다고 하니까 예. 이게 혹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약물을 한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저 택시비 4천 원 때문에 저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제주도로 피서들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제주 성산포항에서 이 차량이 돌진을 하는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주의 성산포항에서요 있었던 일인데요. 자, 차가 갑자기 막 저렇게 돌진을 합니다. 차가 바다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차가 아이고 바다에 빠지죠.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게 바다에 빠지자 자 옷을 벗죠. 저 한 남성이 옷을 벗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거 사람 죽겠다 싶어갖고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로프를 저 차에 묶어요. 로프를 차에 묶어서 힘을 합쳐서 로프를 쭉 끌어서 이제 차가 이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112, 119 신고를 했는데 출동을 해서 결국 구조를 그 유리창, 긴 유리창을 깨서 안에 있는 여성, 50대 초반의 여성을 이제 구해내는데 또 이 여성이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국민 세금으로 그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조영남 씨 사건에 탄원서 받으라고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원서를 받을 때 받더라도 지역 상인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해서 나서면서 뭐 군에서는 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요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앞서서 공무원이 너무 나섰다가 나갔군요. 너무 그쵸, 나갔군요. 그러다 좀 구설수에 오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동군에서 조영남 씨 동상도 만들었다면서요. 하동군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는 그야말로 은인이죠. 조영남 씨가 화개장터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하동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선 거는 좀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상수, 조영남 씨 얘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는 깜짝 또 놀랐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 박유천 씨가 지금 뭐 성폭행 혐의로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했었습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백기종 팀장님, 오늘 오전에 저는 이게 소위 우리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찌라시에 이런 내용이 돌아서 에이 설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게 배우 이민기가 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 27일 날 이 밤에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이제 지인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때 어떤 여성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여성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폭행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이제 자진 출석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중간에 이 신고한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해버립니다. 진술도 번복해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최초 1차 고소냐고 비슷한 형태. 한박이에요? 그렇게 돼서 결국 다른 여러 명도 함께 폭행 등 소음치를 부산지검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민기 씨는 경찰에서 이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는데 관련자는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박효천도 공익근무 요원이었잖아요. 지금 이민기도 공익근무 요원이잖아요. 부산에서. 공익근무 요원들이 지금 연예인들이 맨날 이렇게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민기 씨가 사고를 쳤는지 아닌지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구설수에 오르고 클럽에 갔다는 거 자체가 지금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다 전방에서
구슬땀 흘리면서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연예인들은 딱 봐도 몸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튼튼해 보이는데 네. 무대에서 춤도 추고 그런 분들이 공익근무, 뭐 사회복무 이런 쪽으로 빠져서 예. 거기서 좀 그나마 덜 힘든 일을 한다면 좀 이렇게 근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뭐 그래야 될 텐데 아무리 그 퇴근 이후에는 민간인 신문이 된다고 하지만 예, 예. 왜 그 유흥주점에 가고 클럽에 가고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처신이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질타를 받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좀 사회복무, 공익근무 이런 거 하는 연예인들은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집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공익들이 보면 아주 그 힘든 공익도 많습니다. 네. 시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익들 보면 막 거기 공익 수도 많고 군기도 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연예인들이 저도 중앙지법에 있을 때 연예인 2명이 그 중앙지법에 공익하는 걸 봤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법원 이런 데는 아주 근무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하기 왜 군대에서 군기가 빡세야지. 예, 예. 그 저게 뭐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느슨하면 사고 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예인들이 어떻게 된 셈인지 네. 좀 좋은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좀 소위 말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참에 이번 박유천 씨, 이민기 씨 그걸 들어서 네. 병문청에서도 공익을 보내도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예. 연예인이라고 특별 대우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민기 씨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민기가 이제 그 2월 28일 날 네. 새벽에 밤이죠. 밤에 이제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나이트 룸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이거예요. 이민기와 여성이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대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민기랑 여성이. 근데 도중에 일행 3명이 들어왔고 2명은 또 구경만 했고 나머지 1명이 그 여성의 몸을 또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유사 성행위를 한 건 일단 맞잖아요. 이민기가 여성과. 네. 예. 근데 유사성행위 자체가 만약에 합의에 의한 유사성행위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가를 줬다면 성매매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왜 이민기 씨는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했냐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 게 흘러나오는데, 사실 스타로서의 공익 사회복무 요원인데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 과정은 양 당사자 간에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기소 의견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방금 앵커 기자 말씀하신 옆에서 구경하는 지인이 네.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같이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서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민기 씨가 뭐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아파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요, 조영남 씨 사는 아파트가 100억 원대 집이라는데 부자죠, 부자. 지금 2차 공판이 예정돼 있고 지금 사기죄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 그 앞두고 있는데, 자, 홍상수 감독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영남 씨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조영남 씨가요 어제 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속초에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공판에 참석을 한 거죠. 여기에서 조영남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영남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속초서 재판을 할 건지 서울에서 재판을 할 건지 그 결정이 오늘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죠. 대작이라고 그 법정에서 다 가려질 거예요. 제가 변명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가려질 것을 보고, 대작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검사 측에서는 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이 하겠죠. 네, 지난번에는 이 옷차림도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그 조영남 씨 아들인가요? 아들 생일 예, 적혀 자녀들. 거기에 번호 적혀 있는 옷 입고 나타나는데, 어제는 조영남 씨가 공연할 때 즐겨 입는 검정 교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요, 대작 혐의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 굉장히 보니까 네.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고, 자신감이 예, 보여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굉장히 절제가 돼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답변을 하게 되면 또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대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오늘 결정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27일 날 네, 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번 다시 보면 딱 교복 차림, 공연할 때 즐겨 입는 교복 차림으로 저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유도 좀 있어 보이고요. 좀 자신감도 뭐 좀 묻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성한 변호사님, 이게 조영남 씨가요. 어제 속초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공판이 있었는데 자꾸만 속초가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좀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조영남 씨? 그러니까 지금 조영남 씨의 네. 그 형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관할은 어디에 있냐면은 피고인의 주소지, 네.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 서울이죠. 서울이죠. 그다음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네. 그런데 조영남 씨 지금 제목이 사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림을 어디서 팔았냐는 거죠. 피해자가 어디 있고, 예. 그게 또 관할이 되고, 그다음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범죄 행위지, 피고인의 주소지 다 관할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영남 씨로서는 지금 속초에 내려가서 재판 받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내려가야 가야 되고. 되니까. 예. 그 서울에서 받으면 조영남 씨 편하죠. 근데 검찰로서는 또 속초지청에서 다 수사를 했는데 네. 속초지청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면 속초지청 검사가 서울로 파견 나와서 공판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 그렇군요. 문제가 심각하게 다투어질 때는. 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이송해야 되거든요. 서울지검으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예. 검찰로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걸 관할이라고 그러는데 예. 관할 이송 안 된다. 그런데 27일까지 그날 재판이 있다면 그날 결정을 뭐 법정에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될것 판사님이 같아요? 예. 27일까지 결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속초에서 예. 왜 대작 화가 있잖아요. 송모 씨. 예. 그분의 송기창. 예, 예. 거기 산다는 것 뿐이지. 예. 조영남 씨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은 사기고, 그다음 사기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군요. 그다음 증인도 와야 되거든요. 사기 피해자들이. 네, 네. 그러면 그 사기 피해자들이 과연 어디에 많이 사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영남 씨 또 집도 서울이고, 그 서울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7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재건 평론가 이 조영남 씨 관련해서요. 화개장터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개장터 노래가 이제 하동인데 하동. 예. 이 하동군에서 조영남 씨 선처를 뭐 촉구하는 탄원서를 써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원서를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 탄원서 도장 받으러 공무원들이 다녔다고 해서 그것도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뭐 일반인이 다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하동군 입장에서는 네. 화개장터를 오늘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조영남 씨고 그러니까요. 화개장터에서 불났을 때도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모금 콘서트도 했고 예. 요즘도 조영남 갤러리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예,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군도 잘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